이게 이렇게 원이 있는데 내 그림을 못 그려서 더 못 찾았어. 자,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이 있는 거죠 지금. 그지? 얘가 60도였고 똑같아요. 얘가 30도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60도고 30도야. 니들 그 책으로 보면 그림이 좀 잘 보이는데 이렇게 내가 그림 그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자, 봐봐. 그림으로 보면 좀 잘 안 보이는데 얘를 연결해봐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나 안 만나는데 이게 맞나요? 야, 한참에 안 보여 죽어도. 여기서 했으면 됐을까? 여기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만나는지 설명해줄게요. 알겠지? 왜 만나요? 니네들 그림 그려봐. 만나지 딱. 네. 그치? 봐봐. 작년에 애들 이거 가져왔을 때도 이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 두 개를 붙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가 몇 도예요? 180, 이게 180이죠. 그치? 90. 그래서 여기가 60이죠. 내가 그림 지금 못 그려서 그런 거야. 니네 문제를 봐야 돼.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잖아. 여기가 120이지. 그럼 여기 있는 호에 대해서 원주각을 그리면 얼마죠? 60인데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0이니까 120. 딱 맞아. 이렇게 둘이 서로 연결하면 여기가 30이니까 요 호에 대해서 중심각이 120이니까 여기가 60이니까 여기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을 수밖에 없는데 내 그림에 하면 안 만나. 자, 됐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길이를 다 구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얘는 그건 아니고요. 얘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봐봐. 자, 이렇게 하면 요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연장이에요. 이렇게 이런 정삼각형의 내접원이에요. 이 정삼각형의 내접원이고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무게중심이죠? 예,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이 지름이 얼마죠? 얘가 반지름이 루트 3이었으니까 요만큼이 얼마죠? 1루트 3. 2루트 3이죠. 2루트 3. 자, 그래서 닮은 비 구할게요. 닮은 비는 지름으로 갑시다. 이게 반지름으로 갑시다. 루트 3이에요. 그치? 근데 얘가 2루트 3인데 2루트 3에 무게중심을 찾는 거니까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죠. 네. 자, 그러면 2루트 3에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그쵸?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누시면 결국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냐면 1대 3분의 2예요. 그러면 넓이 비는 얼마가 되는 거지? 1대 9분의 4예요. 됐죠? 네. 네, 이렇게 푸는 거고요. 답은 여기다 쓸게요. 답은 1-9분의 4분의 그 다음에 초항이 4분의 1 이렇게 쓰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게 답이죠. 얘가 9분의 5니까 10분의 9예요. 10분의 그 다음에 9에다가 2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기는 게 답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죠? 10분의 18파이 마이너스 9루트 3이니까 5번.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답이에요. 네. 됐죠? 예, 헤맸네요. 미안하게. 자, 너네들은 그림을 잘 봐야 돼. 알겠죠? 네, 내 그림에서 안 만나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몇 번까지 푼다고 그랬죠? 104번이었죠. 그치요? 예. 어서. 네. 자, 네, 밑장 빼기 하지 말고. 104번까지였죠? 104번 한번 풀어보죠. 104번. 얘는 조금 문제 풀이 방법이 닮음이 좀 아니어서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104번까지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알겠죠? 104번 지금 한번 풀어봐요. 시간 좀 줄 테니까.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바로 풀어요, 내가? 쉬운데? 자, 한번. 아니야, 104번 하지 말고, 104번 좀. 말라 학생 하냐 합시다. 해요. 104번. 예.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시간아, 그거 가지고 안 들으면 안 되겠니? 맨날 저 코드 가지고 맨날 돌리고 있고. 무서워.
감전될 것 같았고. 백분한테 언제 오세요? 백수민들이 왔다 갔어요. 왜? 끝났어요. 네. 5시에 끝나요. 언제 오세요? 3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풀어봐. 짱이죠. 우와. 뭐예요? 자, 빨리 풀어요. 아, 그리고 맞아. 내가 아까 이게 두 명한테 얘기했는데 하지 마요. 야 눈치 보소. 듣지 알았어요. 않겠어요. 설날 때문에 안 들을래요. 설날 듣지 않겠어요. 뭐야 왜 저래? 맞죠. 자, 104번 보세요. 104번. 끝날 때 다시 얘기하죠. 자, 피해야겠다. 다음 주 또 하면 돼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니까 1이고 중심이 5원, 5, 2, 5, 3 이렇게 생긴 원들이 있는데 자, 이번엔 닮은비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모양을 봐도 닮은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생긴 원들이 있는데 모든 원들의 중심은 한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ON에서 ON 플러스 1 그러니까 n번째 원의 중심에서 n 플러스 1번째 원의 중심까지는 1이고요. 반지름도 1이니까 어떤 식으로 원이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그려졌다고 치면 자 여기고 여기가 다시 원의 중심이면서 이렇게 겹치는 원이 하나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의 끝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원의 중심을 계속 지나는 크기가 똑같은 원들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원들을 그리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뭘 계산하라고 그랬냐면요. 자, 부채꼴을 만드는데 어떻게 부채꼴을 만드냐면 여기 첫 번째로 생기는 교점이 P1이고 P2인데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을 가지고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면 이게 첫 번째 부채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채꼴은 여기에서 다시 P1에서요 여기 있는 P2에서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원을 향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부채꼴을 만드는 게 두 번째 부채꼴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세 번째 부채꼴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 색깔을 바꿔서 볼게요. 봐봐. 자, 여기 있는 P2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부채꼴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원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지나는 부채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채꼴, 두 번째 부채꼴, 세 번째 부채꼴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계속 부채꼴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채꼴들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이 SN들의 무한도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치?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그러니까 원 넓이 구한 다음에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맞죠. 그럼 초항 구해야 되니까 S1부터 먼저 구할게요. 104번인데 이거. 자, 초항부터 먼저 구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초항은 일단 원 넓이는 파이예요. 그지? 파이고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일까? 120도죠? 보여요? 왜 120도냐면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하나가 그려져요. 여기에 정삼각형이 그려지면서 여기가 60도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도 정삼각형이 그려져서 120도예요. 그치? 자, 그래서 120도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초항이 3분의 파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S2도 한번 해봅시다. S2. 그럼 S2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질 거냐? 원넓이는 똑같아요. 중심각의 크기만 바뀝니다. 그치? 중심각의 크기만 바뀌는데 얼마로 돼요? 여기 있는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예요? 보여요?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30, 60, 60이겠죠. 그치? 왜요? 반. 왜 반이에요? 그런 공식이 있어요. 어디에요? 수학책에. 그치? 자, 봐봐. 여기 왜 반이에요? 세 글자로. 중심각. 과? 반. 이응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치. 원은 대부분 다 이게 이등분. 들어가지. 2등. 아! 반이니까 아 2등분. 뭐였지? 이응 무슨 들어가네? 이응. 니네들이 알고 있는 각은 중심각과 여기가 중심각이죠? 네. 이게 이 부분이야.
네. 여기 호가 있죠? 여기서 팍 그렸죠? 네. 이게 무슨 각? 바깥. 이응. 버튼 같은 게 있으면 되거든. 펀치가 날아가지고 팍 누르면 더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각? 뭔가. 원주각. 알았는데. 아. 대학이 아니라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네, 이응 들어갔잖아요. 자, 그럼 원주각의 크기 중심각 크기 몇 번이면? 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계속 크기가 얼마로? 반. 줄어들겠죠. 그러면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 그쵸. 초항은 얼마죠? 3분의 8. 자, 그러니까 답은 3분의 2 파이가 답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문제. 됐죠? 세 문제 풀었네. 아까 힘겹게 한번 풀고, 그치? 세 문제를 풀었는데 다음 시간에 104번까지 한번 풀어오시고 질문하는 건 다 받아줄게요. 알겠죠? 와. 자,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와. 자, 근데 원칙이 어떻게 푼다고요? 맨 처음에 뭘 구한다? 초항. 두 번째는 뭘 구한다? 공비. 너무 뻔해. 공비. 그래서 1-R분의 초항 구하면 돼. 근데 공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닮은비. 예,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함수 극한으로 갈 겁니다. 이거 몇 페이지로 가고 싶으면 되냐면 114페이지로 가고 가보시면 싶지 않아요. 집에 안 간다고? 좋아요. 네, 우리 오늘 수업을 10시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 별모 생신이에요.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고 10시 반에 전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원인데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꿀단원이에요. 여기가 세상 행복해요. 진짜. 오늘 학원에서 얘네들 한 50문제 이상 풀고 갈 수 있어요. 진짜요. 너무 쉬워.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자, 보세요. 함수의 극한. 근데 내용 정리를 좀 해봐야 되니까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는데 극한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함수예요. 그래서 조금 기록을 해보면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돼요. 이제 함수가 있는데 x가 특성과 알파로 바뀌어. 알파를 향해서 가까워져요. 알파를 향해서 가까워질 때 그때 fx 함수 값은 누구를 a라고 합시다. a가 낫겠다. a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은 누구를 향해서 가까워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x값이 a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a를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 a를 향해서 x값이 이렇게 가까워져 보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래프를 타고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타고 가까워질 때 이 화살표들이 가리키는 값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자, 그래서 그 가리키는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알파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 표현이 좀 기니까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를 향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첫 번째 내용이죠. 이해됐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를 더 하면 이게 첫 번째. 자, 또 다른 얘기를 하나를 해보면 그럼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만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극한값이 여기가 a인데 여기에 있는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요 값을 가리키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요 값을 가리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가까워지고 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필연적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극한, 우극한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극한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자,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자, 봐봐요. a보다 작은 쪽이죠. 네, 수직선에서는 왼쪽인데 그건 a보다 작은 쪽이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붙여주면 이게 좌극한이라는 뜻이에요. 왼쪽에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주어를 쓰면 되죠. 이렇게 x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는 이 부분은 a보다 큰 숫자들이죠. 그래서 기록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a인데 a보다 큰 숫자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써 있으면 우극한, 그다음에 마이너스라고 써 있으면 좌극한이고 그래프상에서는 오른쪽에서 그래프에서 a라는 값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좌극한이라고 하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다 알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fx 이렇게 써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a로 가까워졌을 때 답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 거야. 얘처럼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값을 가리키면 그때 나는 극한값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좌극한이랑 우극한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리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봐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x가 a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도착은 못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숨어있는 뜻이 x는 누가 아니다? a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요 비어있어요 그래프가. 그리고 진짜로 함수값은 어디에 찍혀 있었냐면 이런 데 찍혀 있었어. 그치? 그러면 이때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땐 누굴 대답해 주는 거야? 위의 값이야 아래 값이야? 아, 네. 위의 값을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 거야. 비어 있어도. 왜냐? 도착을 안 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이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름이 연속이 되는 거고, 일단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야. 알겠지? 이걸 보고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걸 보고 극한값이라고 한다고. 가까워지는 값이야. 도착은 안 해도 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뜻이고 여기에 숨어있는 말은 x는 a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좌극한의 같은 방법으로 숨어있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x는 a보다 작은 숫자다, 이런 뜻이에요. 뭐 가우스나 절대값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x가 a보다 어떤 값이다? 큰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함수의 극한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1번하고 2번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1번하고 2번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쭉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질인데 이 책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치? 예, 다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성질인데, 성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해요. x가 a로 갈 때 fx라는 함수를 봤는데 얘가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는 베타라는 극한값을 가졌어요.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아요. 증명 안 하고 그냥 쓰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다음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극한값이 a로 가까워졌을 때 극한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증명 안 하고 그냥 알파랑 베타라는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값이랑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극한값이 얼마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나눌 때만.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그냥 성질은 바로 써도 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야. 기본적인 얘기들이니까 그냥 다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봐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주로 다항 함수죠. 다항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내가 어떤 점을 얘기를 하든 간에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는 없죠. 이해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는 대부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랑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그래프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함수값이랑 같은 값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안 배운 것 중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요거 유리함수밖에 없어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여기 점근선에서 극한값을 물어보면 존재하지 않겠죠.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입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되는 건데 대입을 하다 보니까 대입을 했을 때 조금 이상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상한 답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0분의 0꼴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0분의 1인데 양수예요. 0분의 1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분의 마이너스 1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얘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0분의 1꼴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지 않고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분의 1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분모는 계속 작아지는데 분자는 가만히 있잖아. 그럼 숫자는 전체적으로 커질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면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0분의 0꼴이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대입을 했는데 0분의 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 0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푸는 수준에서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풀립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도 요거 푸는 거는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이 날 것이고 이제 이따가 문제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처럼 뭐가 있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는데 얘는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얘는 차수 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유리화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4번은 대소관계 샌드위치 얘기고요. 네,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끝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가방 하나씩 볼 건데 종합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내용들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조금 해보면 자, 1번 보세요. 1번. 자, 야,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근데 실제로 나옵니다. 행복한 새도 없이 끝나요. 와. 이것도 틀리면 슬픈데 야 1번 답이 뭐죠? 27. 네, 와. 이런 식으로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예.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좌악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좌악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이 있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게 뭐라고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있죠? 자, 그리자마자 끝났는데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이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요? 마이너스 1에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어디에서? 왼쪽에서 마이너스 1로 그쵸. 가까워져 보면 누구를 가리키니까? 쌍. 예, 쌍을 가리키니까 예, 답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꼭 나와요. 10번 이후에 나옵니다. 되게 신기해요. 자, 하지만 3점이에요. 자, 보세요. x가 0에 자, 우극한이다. 이렇게 썼죠. 0의 오른쪽에서 0을 향해서 그래프로 가까워지면 얼마를 가리키죠? 예.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남았는데 이거 둘이 서로 뭐 하래요? 덧셈 하래요. 답은 얼마? 예, 3 이렇게 쓰시면 답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좌악한 우극한의 개념을 이해를 했으면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하고 x 플러스 2라고 곱한 차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이거는 3번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정확하죠. 3번쯤에 배치되어 있어요. 뭐냐면 2를 대입했더니 0분의 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3. 안녕 약분하는 거죠. 그치? 야, 나 하나 물어보자. 이거 약분 왜 되는 걸까?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게 있는데 근데 원래는 리미트가 없으면 약분하면 안 돼. 저도 되는가요? 그게 외교를 하는데? 뭐라고요? 원래는 안 돼. 약분하면 안 돼. 그치? 원래는 약분하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약분해도 된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리미트가 있어서요. 리미트가 있어서 정답. 리미트가 있는데 그럼 왜 약분을 해도 될까요? 0이니까. 원래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틀렸어. 반대로 말했어야 돼. 0이? 0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나눠야 되는 거야. 여기에 써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내가 아까? 리미트. 이거 x가 2에 아니다. 뭐진다? 가까워진다. 그럼 가까워진다는 건데 이건 x가 2에 도착하지는 아니다. 않는다. 그럼 x가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약분해도 괜찮다. 이게 논리야. 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이게 약간 내 잘못도 있겠지. 근데 뭐냐면
왜냐고 계속 물어보는 연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외워. 그건 안 돼요 원래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내용도 대답을 못해. 이미 늦었어요. 네. 이미 늦었고요.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왜냐고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지? 씨뿔 맞는 거 아니야? 교수님 만날 수 있어야 될 텐데. 덤블도어 교수님. 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는 씨뿔 나중에 덤블도어 교수님. 덤블도어 교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왜요? 들어가셨어요? 아 돌아가시기도 했고 일단. 그죠? 해부터해서 돌아가셨죠. 왜 스포하세요? 안 봤어요? 네. 제가 까먹으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망했네. 저 불의 작까지 봤어요. 그냥 아직 얼마나 모르잖아. 곧 죽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답이 얼마예요? 쌈, 쌈.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이해되죠, 내 말? 3번이라서 답이 3인가 봐요. 그 얘기 왜 안 하셨어요? 자, 4번 볼게요. 4번. 리미트 x가 1로 가요. 1로 가는데 루트 x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뭘까요? 대입. 대입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이고요. 빼기 3이니까 얼마예요? 0. 0이죠. 0이니까 분자는 얼마일 수밖에? 0. 0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네. 그럼 이거에서 이제 뭐 어떻게 풀 거야? 저거 뭐냐?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 몰라요. 무슨 화? 유리와. 유리와. 그래, 유리화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예. 그러니까 좀 다 단어를 외우고 한글만 있지만 다 단어를 좀 외우라고 봐봐. 근데 얘도 1이라는 인트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쓴 다음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1이고 1이고 0이고 0이고 1이고 1이고 0이고 이렇게 생기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좀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 인수분해 해봐요. 얼마 돼요? 아니 미안. 유리화 해봐요. 얼마 돼요? x 플러스 3 빼기 9죠. 그러니까 얼마 남아? x 마이너스 1 남죠. 그리고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지금 곱했냐면 x 플러스 8 플러스 3을 더 곱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둘이 서로 약분해서 사라지고 답은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3이 되니까 답은 얼마? 12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네요. 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보세요. 함수극한에서 꽤 많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극한값이 알파다 이렇게 나왔대요. 극한값이 나왔는데 극한값이 나오는데 분모에 있는 x에다가 gx에다가 a에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계산해봤더니 0이 나왔대. 그러면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x가 a로 갈 때 fx 같은 경우에도 극한값이 얼마일 수밖에? 0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명제입니다. 알겠죠? 네. 정말 중요한 명제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똑같은 형태인데 gx분의 fx인데 얘가 극한값이 나왔는데 0은 아니래요. 극한값이 나왔는데 0은 아니래.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분자에다가 극한값을 계산해봤더니 얘는 0이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얘가 의미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에는 분모인 gx도 얼마로? 0. 0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명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책에 안 나와있죠. 그치?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있네요. 저기. 어디에 있냐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책에 내용 설명의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 1번하고 2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디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노트에 써 있을 거예요. 오른쪽 노트 부분 보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쓴 거고요.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알겠죠? 자, 미분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이 얘기들. 자, 그럼 5번도 보세요. 5번은 뭐라고 써있느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라고 묶을게요.
자, x라고 묶으면 여기 x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자, 대입을 해봤어. 0분의 영. 근데 답이 얼마라고 나오니까 b라고 나오니까 얘는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a가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1. 1일 수밖에 없죠. 그럼 약분되죠. 그럼 b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0이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도 볼게요.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자,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간대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분의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2x는 2라고 나왔죠. 그치? fx 마이너스 2x는 2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한대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서 답이 2라고 나왔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여기에서 fx는 일단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맞냐면 최고차항이 제곱이니까 얘가 x제곱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2라고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fx가 생기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분모를 쓸게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 여기 분자에 fx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얘가 답이 얼마냐면 3이에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데 답은 3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분자도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나는 얘를 갖다가 정리해서 한 번에 쓰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여기에 x 플러스 1 인수로 들어있으니까 얘도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게 이렇게 써주면 남은 거는 여기 2x가 남고 b가 남아야 되니까 플러스 b라고 써주면 이게 답이야.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고 계산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b고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3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R.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으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b가 마이너스 4예요. b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있는 fx는 x 플러스 1하고 2x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자,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 상태에서 f1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자,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도 기본적인 문제라 다 풀 줄 알아야 되고 봐봐요. 얘는 심지어 그냥 4번 문제예요. 알겠지? 그냥 풀이가 좀 긴 것 뿐이야. 자, 이제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미친 듯이 나와요. 미친 듯이 나오는데 미친 듯이 쉬워요. 유형 1번도, 유형 2번도, 유형 3번도 한번 너희들이 넘기면서 쭉 봐봐. 이건 뭐 어마무지하게 쉽습니다. 그쵸? 그런데 유형 3번도 쉽고 심지어 51번까지 다 쉬워. 넘겨봐 진짜. 제발 부탁인데 넘겨봐. 유형 4번도 쉬워. 헐. 59번까지 공짜야. 수업 시간에 이거를 풀까 말까 고민이 되네. 뭘 풀어줘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다 쉬워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말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근데 내가 이거 다 숙제라고 그러면 니네들이 또 막 기겁을 할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59번까지 이거 앞에 있는 10문제는 어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다 낼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뭐 한 몇 분이면 풀어요. 이거 여기까지 푸는데 예상 소요 시간 20분? 길게 잡아도 20분? 실험을 해보고 싶지만 수업 시간에 날라가니까 안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만 쉬었다 다시 하죠. 한 5분만 있다 다시 합시다. 5분만.